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켓 소식. 오늘 날짜는 2023년 3월 28일입니다. 먼저 헤드라인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월그린스라고 미국의 드럭스토어 체인 스토어가 있는데 그 월그린스 실적이 나왔는데 코로나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더 이상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으니까 이 실적이 마이너스 20%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형은행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알리바바가 6개 독립법인으로 쪼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유로존 은행 위기설을 영국 영란은행 총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식료품 물가가 3월 한 달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17.5%를 기록하며 9달 연속 10%가 넘는 그런 식료품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석유 기업이죠. BP와 이 아부다비의 내셔널 오일 컴퍼니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기업 뉴메드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디아제오라고 세계 최대의 주류 기업이 있죠. 여기 대표이사가 이번에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산 소재 부품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IRA 법안에 따르는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미국 양국이 새로운 협정을 이번 주 중에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라고, 원래는 월그린스는 미국 기업이고 부츠는 영국 기업이었는데 둘이 이제 인수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월그린 부츠라고 부르는데 뉴욕 증권시장에 WBA 심볼로 이렇게 티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코로나 테스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마지막 분기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20%나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아주 소폭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독일의 그 바이오엔텍이라고 파이자가 그 공급하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회사죠. 터키 사람 의사 부부가 독일로 이민 가서 세운 회사인데 이 나스닥의 BNTX 티커 심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BNTX 바이오텍이 코로나 백신 매출액만 2022년에 170억 유로에 달했는데 올해 2023년에는 그것이 50억 유로로 크게 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G2 인베스터가 투자하고 있는 그 모더나 주식도 작년에 투자를 했는데 길을 펴지 못하고 지금 약간 하락한 그런 지점에 와 있어서 제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섹터 전체로 봐서도 지금 횟수로 3년째 지금 베어마켓이라서 올해만큼은 그래도 바이오테크놀로지 섹터가 길을 펼 것으로 저는 짐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아주 멋지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형 금융사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파리에서 대형 은행들과 그 자회사 증권회사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BNP 파리바라는 프랑스 최대 은행, 그 다음에 2등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 그다음에 영국 은행이지만 파리 지점을 가지고 있는 HSBC, 그 다음에 BNP 파리바의 자회사로 이제 증권사들인데 나틱시스라는 증권사하고 엑산라는 증권사까지 모두 이렇게 5개 금융회사를 프랑스 검찰이, 프랑스에는 그 Financial Prosecutors Office라고 그 금융 범죄만 전담으로 수사하는 검찰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그 주 혐의는 세금 포탈하고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데 원래 2021년 2년 전에 독일에서 먼저 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 프랑스에까지 연장선으로 지금 영향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리바바가 6개 독립법인으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아주 빅뉴스인데, 왜냐면 저희 G2 인베스터도 그 G2가 미국하고 중국에 투자한다는 뜻인데,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알리바바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역시 알리바바도 여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2020년 지금 3월까지 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시진핑이 제3기 권력에 취임한다. 뭐 양회가 끝나면 달라진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주주들이 많이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업자 그 마윈이라고 있죠. 그 사람도 2년 넘게 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처음에는 일본에 가서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마사요시 손 회장하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갔다가 또 호주를 갔다가 또 유럽으로 갔다가 자기 요트가 있거든요. 그 요트를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상하이로 이제 항저우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질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JD.com이라고 그 징동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2등 기업인데 그 징동닷컴도 몇 해 전인가 이렇게 몇 개의 기업으로 쪼개져서 또 개별적으로 상장을 하고 또 자금을 새로 모으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도 아마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부푼 가슴에 품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대형은행 리스크는 터무니없다고 영란은행 총재가 일축을 했습니다. 뭐 도이치bank, 한국에서도 보면 뭐 크레딧 스위스 다음은 도이치ban크다 뭐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는 그 한국계 미국인 빌 황이라는 사람의 자금 중개를 했다가 그게 완전히 꼬라박은 것을 비롯해가지고 뭐 영국의 헤지펀드죠. 그린실 투자 잘못된 거, 불가리아의 마약 조직 뭐 돈 세탁해준 거, 그밖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 실수를 해서 굉장히 무능한 경영진이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바람에 그 최고 경영진들 가운데 스위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뭐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의 고르먼삭스나 모건 스탠리처럼 투자은행으로 한번 뻗어나가 보겠다 하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도이치방크는 물론 도이치방크도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시기 질투를 해서 투자은행을 키워보려고 여간 애를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손실을 입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방크가 뭐 크레딧 스위스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식료품 물가가 3월 한 달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17.5%나 올라서 9달 연속으로 플러스 10% 매달 10% 넘게 9달 연속 올랐으니까 어림잡아 100% 오른 거죠. 9달 만에. 그래서 연간 가구당 식료품 소비의 지출 평균액이 약 837파운드나 오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계란이나 우유나 치즈나 이거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영국에 살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식료품 가격이 제일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기 안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단백질 원인데 참 영국에서 요즘 나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또 석유 기업이죠. BP 그리고 아드녹이라고 이게 아부다비 내셔널 오일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그 아부다비 국영 석유 기업인데 BP하고 아부다비 국영 석유 기업이 합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본을 같이 출자를 해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기업 뉴메드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수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추진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에너지 100% 수입국이었던 데가 2000년대 한 중반까지였고요. 오프쇼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가스전이 굉장히 큰 규모의 가스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천연가스를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화폐 단위를 NIS, 그러니까 뉴 이스라엘 셰켈이라고 하는데, 그 뉴 이스라엘 셰켈 단위로 이 뉴메드 에너지의 시가총액이 860억에 달합니다. 미국 돈으로는 약 24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인데, 텔아비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최대 주주는 또 이스라엘의 그 델렉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뉴메드 에너지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또 따로 있었어요. 캐프리콘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 행동주의, 그러니까 액티비스트 펀드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무산으로 돌아갔고, 그 대신에 이번에 BP 플러스 그 아부다비 국영석유가 나선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한 작년 재작년부터 뭐 카타르라든지 뭐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 직항 비행기표 노선도 개선을 하고 뭐 굉장히 대탕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에 좀 힘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디아제오라고 세계 최대의 주류 기업이죠. 뭐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뭐 조니 워커 위스키라든지 스미르노프 뭐 보드카라든지 기네스 흑맥주라든지 베일리스라고 그 아이리시 크림 리커라든지 그 밖에도 한 200여 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1등 주류 기업인데 이 회사를 10년 넘게 이끌어온 대표이사 사장이 이번에 물러납니다. 이반 메네제스라고 영국 여왕이 그 하사한 그 나이트 이 사람이 앞에 서자가 붙여요. 그래서 서 이반 메네제스라고 그 기사도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10여 년 만에 이렇게 자본 없이 물러나고 그 후임에는 이제 Chief Operating Officer를 하는 데브라 크루라는 여자분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유의미한 그런 소식인데 일본산 소재 부품이 들어간 일본산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일본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IRA 법안에 따르는 그 친환경 보조금을 주기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이번 주 중으로 서명하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깜짝 소식이고요.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아주 뭐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경제 산업상이 한국으로 말하면 산업부 장관이죠. 먼저 발표를 덜컥 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일본에서 먼저 발표가 나왔는데 한국산 전기 자동차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통령이 4월 26일에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때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마켓을 전해드렸고요. G2 글로벌 투자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토픽으로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또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도 등록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